이제 페루에 대한 장단점과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 페루 가장 좋았던 점은 콘센트 그 어댑터라고 하죠. 멀티 어댑터가 필요 없어요. 220V나 110V나 아무거나 다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또 뭐가 좋았나요, 페루에서? 저는 풍경이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런 거 산이 얘기해도 돼요. 우리나라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엄청 크고 엄청 높고요. 저희가 엄청 높게 올라오니까 밑에 풍경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모들이나 엄마나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데려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았어요. 벌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무에 비해서 그런 나무 그런 숲에 그런 날씨에 비해서 벌레가 없더라고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좀 좋았어요. 모기도 없었어요. 저는 일단 음식이 전체적으로 입맛에 맞았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고수는 무조건 빼달라고 하셔야 돼요. 파스타에도 고수가 네, 들어갑니다. 웬만한 음식에 고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게 페루의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처음 말한 거는 시작이니까 가볍게 얘기했던 거고. 뭐가 또 좋았죠? 좋았던 거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진짜 너무 친절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냥 현지인한테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색다르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을 이렇게 짜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갈 예정이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또 치안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크게 물론 그 범죄라는 게 내가 당하면 100%가 되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경계할 만한 거 없고 사람들도 호의적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친절하기도 하고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치안이 좋았다.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다녔다. 딱 특히 쿠스코 같은 데는 그 나라만의 그게 있어요. 그 나라만의 건축이랑 그 나라만의 이 분위기나 뭐 동남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 미국 이쪽이랑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진짜 아르마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집들이 다. 근데 이렇게 생긴 도시를 본 적이 있나요? 살면서? 그렇게 생긴 도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긴 도시가 없죠? 뭐 일단 아시아 쪽에는 없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도 없고 그냥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냥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데를 가는 게 한국인이 진짜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진짜 한 분도 못 봤어요. 거의 한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저는 한 4명, 6명 정도 본 것 같네요. 그만큼 흡족성이 있는 동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여행지에서 뭐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인들을 만날 거면 한국에서 놀았겠죠? 저도 네. 그런 입장이라. 왜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 없는 데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 신기하게 거의 없었어요. 네, 진짜 드뭅니다. 이 장점 몇 개나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뭐 나올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인가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나라기는 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풍경 멋있고 이런 거나 뭐 고대 유적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산골적인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이 일처리가 저희가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캐나다가 정말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페루와 생각이 바뀌었어요. 캐나다 정말 빠른 나라였습니다. 그랬나요? 그리고 페루가 느렸나? 페루 느리지. 뭐 음식 시키면 30분 정도 기다리는 건 기본이긴 한데 이것저것 하면서 뭐 마추픽추를 가거나 뭘 할 때도 그렇고 그 기차 탈 때도 그게 말이 되나요? 기차 그 보딩이? 기차 보딩에 이상한 무슨 우리를 방에다가 넣어놓고 네. 뭐 이렇게 후후 그랬죠. 돌면서 뭐 H를 따라가라 뭘 해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무슨 셔틀버스로 기차를 태워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일단 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맞아. 고산병 약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건 좀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높은 데로 와서 지금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그 점 굉장히 불편했어요. 정말 뭐 페루에
막 되게 보고 싶은 게 있다. 뭐 마추픽추밖에 없죠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와카치나 있잖아요. 와카치나 저는 좋았는데 굳이 와카치나를 보러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쵸, 라는 생각은 마추픽추를 보기에 페루를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페루가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솔직히 고산병 때문에라도 저는 좀 비추에 가깝습니다. 다른 단점, 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답답해서 죽는 줄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일하면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고, 뭐 영어가 유창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특유의 스페인어 섞인. 억양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 알아듣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언어는 그래도 잘 알아듣는 편인데 거의 다 감으로 때려 맞췄죠.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해줘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게 단점. 그것도 큰 단점이었어요 저한테. 다른 단점 저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가 정리가 안 돼 아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 개똥 그런 걸 떠나서 버스나 이런 거를 타도 멀미가 심한 분들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비슷한 걸로요. 야간 버스를 타고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 새벽에 깼거든요. 근데 그냥 창문 바깥으로 봤는데 낭떠러지에 철조망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이 진짜 그런 꼬불꼬불한 오지를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청 덜컹거리고요. 화장실 한 번 갔다가 진짜 몇 번을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추픽추로 올라갈 때도 셔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타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사실 좀 무섭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뭐 고소공포증 심하신 분들은 이거 자체도 무서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냥 주무세요. 그게 답입니다. 또 다른 단점이 또 있을까요? 고수? 온수 안 나옵니다. 아 맞아요. 온수가 보통 저희가 묵는 숙소가 페루에서는 보통 한 5만 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만 원? 5, 6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선이었고, 근데 수압이 굉장히 약하고 온수가 잘 안 나옵니다. 자, 페루에 대한 점수를 줘볼까요? 10점 만점에 저는 그래도 한 6.5점?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루 큰 기대 없었고 생각보다 예쁜 곳들도 많았고 매너도 좋았고 치안이 일단 괜찮았기 생각보다 때문에 치안이 많이 네. 괜찮았죠. 치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또 7점 드릴게요. 7점이요? 네. 비슷한 점수네요. 네, 8점을 주기에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6점을 주기에는 또 그렇게 나쁘지도 얼마 않았어요. 전에 무한도전 그 짝 특집을 보고 정준하님의 네, 인상 깊었거든요. 논리적이었어.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한테 제일 큰 이유는 마추픽추가 이름값은 했어요. 마추픽추 자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거길 가는 길이나 그 산들이 그 이름값은 했습니다. 제가 그랜드 캐니언도 갔다 왔었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여기가 훨씬 멋있기는 해요. 그랜드 캐니언도 멋있긴 했는데 여기가 훨씬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드 캐니언 패스하려고요. 훨씬 멋있었고요. 한 줄 정리? 한번? 한 줄 정리를 마지막으로. 자연 좋아하시면 가시고요. 자연 안 좋아하시고 도시 좋아하시면은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도 아니야. 미국으로 가세요. 캐나다는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도시인 것 같다. 근데 근데 시간 두 많. 번을 가고 싶진 않다. 근데 자연 좋아하시면 진짜 최고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차가 출발한 관계로 숙면 모드에 취해 보겠습니다. 바이.